여러분의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그냥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담고 있는 공간일까요? 저는 65세 건축가로 30년 넘게 일하며 수백 채의 집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집이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집, 우리 삶에 꼭 맞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제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편안히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집 이야기도 댓글에 나눠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죠. 특히 우리 세대는 집 평수를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기곤 했어요. 30평, 40평 큰 집에 살면 성공한 사람 같고 작은 집에 살면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제가 건축 일을 시작했을 때 40대 중반의 한 고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50평 아파트를 원하셨죠. 자녀 2명이 대학생이라 곧 독립할 터였고 부부만 남을 집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매일 쓰는 공간은 주방에서 밥을 먹고 침실에서 잠을 자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소파뿐이더라고요. 나머지 공간은 옷, 책, 오래된 가구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정말 50평이 필요하세요? 9개월 동안 설계하며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결국 28평 집으로 결정하셨어요. 얕은 선반과 벽장을 만들어 짐을 깔끔히 정리하고 작은 정원까지 꾸미셨죠.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훨씬 넓게 느껴져요.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은 정말 필요한 크기인가요? 아니면 혹시 남들의 시선 때문에 큰 집을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집 평수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국토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적정 주거 면적을 16평이라고 정했지만 우리 세대는 대개 30평, 40평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공간은 몇 평 안 되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25평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처음엔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정리하고 보니 딱 맞더라고요. 침대, 식탁, 소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어요.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20년 전 결혼 선물로 받은 그릇, 아이들, 어릴 때 쓰던 장난감, 10년 넘게 안 입은 옷까지 꺼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걸 정리하면서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버리고 나니 집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이었죠. 여러분 집에도 혹시 몇 년째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그 물건들 언제 마지막으로 손댔는지 기억나세요? 이제 우리 나이에 왜 집을 좀 더 작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젊었을 때는 집이 공적인 공간이었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제사를 지내고 친지들이 와서 잔치를 벌였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30년 전 추석이면 20명 넘는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는 큰 거실, 넓은 주방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죠. 제사를 지내는 집도 줄었고 가족 모임도 예전처럼 크지 않아요. 이제 집은 점점 우리만의 사적인 공간이 됐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 주방에서 밥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예요. 큰 거실은 필요 없고 오히려 주방이 넓은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제 친구 최 선생님이라고 60대 초반이신데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원래 40평 아파트에 사셨는데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2평 빌라로 이사 가셨어요. 처음엔 아내가 좁아서 불편할까봐 걱정했지만 얕고 넓은 수납장을 만들어 물건을 정리하고 작은 테라스에 화분을 두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야 집이 내 것 같아요.
쓸데없는 공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어떤 공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어떤 공간이 그냥 방치되고 있나요? 집에서 짐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짐을 정리하는데 그때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제 손주가 어릴 때 만든 색종이 공작물이 상자 깊숙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 손주가 까르르 웃던 모습이 떠올라서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물건은 정리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제 동료 건축가 박 선생님 이야기예요.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20평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원래는 45평 집에 살면서 책, 골프채, 오래된 서류로 가득 찬 창고를 두고 사셨죠. 이사하면서 그걸 다 정리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내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소파를 버리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로 바꾸니까 거실이 서재처럼 변해서 매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소파 위에 빨래나 신문이 쌓여 있는 집 많잖아요. 여러분 집 소파는 정말 매일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짐 쌓는 곳이 됐나요? 30년 넘게 건축 일을 하면서 깨달은 물건 버리는 기준이 있어요. 5년 동안 안 썼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물론 버린 다음 날 필요할 때도 있죠. 저도 한 번은 오래된 전동 드릴을 버렸는데 다음 날 책장을 고치려다 그걸 왜 버렸지?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낡은 세제, 한 번도 안 쓴 청소솔, 아이들 시험지 같은 건 그냥 짐이에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사하면서 10년 된 유효기간 지난 약 상자를 발견했어요. 혹시 필요할까 해서 쌓아둔 거였는데 결국 다 버리고 나서 왜 그걸 붙잡고 살았나 하시더라고요. 수납도 중요한데 깊은 창고보다는 얕고 넓은 선반이 좋아요. 깊은 창고는 물건을 쌓기만 하고 꺼내기 힘들거든요. 얕은 선반은 물건이 한눈에 보이니까 정리도 쉽고 집이 훨씬 넓어 보여요. 제 고객 중 한 분은 30평 아파트에 깊은 창고를 두고 짐을 싸다가 이사하면서 벽 전체를 얕은 선반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물건 찾기도 쉬워지고 집이 2배는 넓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깊은 창고가 있다면 거기 뭐가 있는지 지금 떠오르세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지금 정보, 물건, 걱정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좋은 차, 큰 집, 멋진 가구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죠. 필요한 것만 있으면 삶이 더 가볍고 자유롭다는 걸요. 제 이웃 70대 초반의 이모님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그분은 혼자 15평 원룸에서 사세요. 원래 35평 집에 사셨는데 너무 크고 외롭다고 하시더니 과감히 정리하고 이사 가셨어요. 그분 집에 가보면 정말 단출해요. 작은 식탁, 편한 의자, 그리고 좋아하시는 꽃이 담긴 화분 몇 개. 그런데 그 공간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건 이 정도야. 나머진 다 부담이었어. 미니멀리즘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60대에 큰 소파를 버리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어요. 그 공간에서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데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나 공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최근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사나 집을 바꾸는 건 우리 나이에 큰 전환점이 되죠.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보면 부모님이 키워준 시절, 우리가 아이를 키운 시절,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사는 시절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부부만 남았을 때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돌아봤죠.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책 읽고 가끔 손주들 오면 같이 밥 먹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25평 집으로 옮겼고 그때부터 삶이 훨씬 단순해졌어요. 제 고객 중 60대 후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서울 40평 아파트에서 시골 18평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집을 설계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우리 인생이 담긴 책 같아요. 집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나와 내 삶에 맞으면 그게 최고의 집이에요. 제 동료 건축가 김 선생님은 60대 초반에 20평 집으로 이사 갔어요. 원래는 50평 집에 살면서 큰 소파, 대형 TV, 그리고 온갖 장식품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사하면서 다 정리하고 작은 책상과 의자만 두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인다.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좁은 집을 꾸미는 것도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원룸에 사는 분들이 많죠. 5평, 8평 작은 공간인데 그 안에서 모든 걸 해야 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제 조카가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정리했어요. 침대 겸 소파로 쓸 수 있는 가구를 놓고 벽에 얕은 선반을 달아서 책과 소품을 정리했죠. 싱크대 옆엔 작은 수납함을 두고 매일 쓰는 물건만 꺼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아늑해 보이더라고요. 일본은 이런 좁은 집에 맞는 가구가 잘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도 본인의 동선에 맞게 정리하면 작은 집도 충분히 넓게 쓸 수 있어요. 제 고객 중 한 분은 6평 원룸에 사시는데 벽 한쪽에 접이식 책상을 달고 침대 밑에 수납함을 넣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작은 공간이 내 세상 전부야. 여기서 다 해결돼. 여러분이 작은 집에 산다면 어떤 식으로 꾸미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건을 꼭 두고 싶으신가요? 돈 없이 좋은 집을 구하는 법도 나눠볼게요. 좋은 집은 꼭 비싼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남산 근처, 광진구 같은 곳에 교통 좋고 조용한 집들이 많아요. 제 조카가 몇 년 전 서울에서 원룸을 구할 때 성수동 같은 핫한 동네만 찾다가 지쳤어요. 결국 발품 팔아서 광진구 쪽 오래된 빌라를 찾았는데 지하철역도 가깝고 조용해서 딱 좋더라고요. 집을 구할 때는 출퇴근 거리, 안전, 편의 시설을 꼭 따져보세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60대에 은퇴하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 갔어요. 원래 강남 근처 30평 아파트에 사셨는데 집값 오를 곳만 찾다가 지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경기도 근처 작은 마을에 20평 집을 구했어요. 근처에 시장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서 생활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집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편히 쉴 곳이야. 집을 재산이나 투자로만 보지 말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위치, 크기 아니면 다른 무언가? 집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담아내면 그게 최고의 집이죠. 제가 30년 넘게 집을 설계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제 고객 중 한 분은 60대에 15평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원래는 40평 집에 사셨는데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좋아하는 그림 몇 점과 작은 화분만 두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알겠어요. 이 작은 집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도 집을 보면서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그 꿈을 집에 어떻게 담아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단순히 평수나 가구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꿈으로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댓글에 여러분의 집 이야기, 정리 팁 혹은 앞으로 꿈꾸는 집에 대해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씩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